그렇게 했는데도 권상우 몸이 안 되고 그렇죠. 또 차승원 몸이 안 되니까 PT 별로다. 제가 이제 시작했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좋은 타이밍. 6개월 동안은 회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각오하고 차렸었어요. 그 6개월 이후로는 바로 손익분기점을 넘으신 건가요? 바로 넘는 거죠. 왜냐면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히든핏 김상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이 그러면은 총 횟수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정도 네. 되죠. 처음에서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서울에 있는 대형 센터에서 이제 네. 일을 했습니다. 진입장벽이 그때도 네.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운동 좀 잘하겠구나, 그리고 좀 싹싹하겠구나,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좀 이제 트레이너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PT라는 그런 분위기가 한참 막 차승원이 몸짱, 뭐 권상우 몸짱 그 시절이거든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캘리포니아라든가. 캘리포니아. 네. 제가 거기 등록했다가 어느 날 운동하러 갔는데 기구가 없더라고요. 예. 망했구나. 네. 근데 거기가 1년에 200만 원인가 주고 등록을 없어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표가 도망. 사실 저는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한참 그 시기 때는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게 PT를 했었고 정말 비싸게 받았었어요. 가격이 PT 단가가 1회에 막 10만 원. 근데 트레이너가 20명 이상 이렇게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20명마저도 회원수가 그렇게 풀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회원들도 엄청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PT만 받으면 사람들이 다 몸짱이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쵸. 보편화된 어떤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는 트레이너들이 외국 이름을 처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때부터 썼던 이름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는 제임스. 제가 이제 시작했던 상황은 그 풀이 좀 꺾일 때 시작한 거였어요. PT 별로다. 체대생들 오는 것처럼 막 초보자들도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막 토하고 막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권상우 몸이 안 되고 그쵸. 또 차승원 몸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그만큼을 이제 투자해서 진행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 완전 사기다. 그러면서 한 번 풀이 좀 꺾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시작했던 타이밍이에요. 그때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은 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지금도 그런 제도를 하는데 커미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얼마만큼 매출을 치면 그 매출에 따라서 수업료가 정해지는 시스템인데 그때 당시 때 수업료가 뭐 15,000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풀로 채우면은 그 당시에 벌어갔던 돈이 300만 원 이상 벌면은 나쁜 돈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뭐 한 5, 600만 원 정도 버는 느낌. 그렇죠. 그 정도 버는 그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수입도 굉장히 괜찮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한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맞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PT 단가도 내려가게 되었고 회원수는 줄어드는데 그때 그런 금액을 하던 때 이제 시작하니까 수입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가격 파괴가 어느 순간부터 일어났어요. 그쵸. 그 시기가 정확하게 한 2012년 이후부터 3개월에 9만 원이라는 말을 네. 제가 원장님이 얘기했었을 그 시점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3개월 9만 원, 뭐 한 달 3만 원 가면은 뭐 락합이 1만 원, 옷값 1만 원 해가지고 뭐 결국에 한 달에 한 5, 6만 원씩은 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등록했던 그 캘리포니아 그 헬스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그 캘리포니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지리학적인 시스템, 네. 땅값과 그런 임대 그런 시스템이 일단 맞지 않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그거보다 좀 작은 대형 헬스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PT 단가가 내려가게 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대형 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급여 조건은 예전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좀 없었죠. 돈벌이가 좋지 않으니까 저는 이 일을 사실 그만두려고.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난 진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을 해야겠다. 경찰 공무원이. 왜냐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거로는 그게 십몇 년 전이지만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시험을 볼 때 체력 수준은 다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내가 공부 좀만 하면은 그걸 뭐 쉬운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꿈을 잠깐 가졌었죠. 일단 체력적인 게 기본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성인 때부터는 좀 기울어졌던 거죠. 학원비도 뭐
이렇게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단순히 뭐 학자금에 대해서도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지금 일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야겠다고 했는데 운이 좋게 그때 이제 삼성의 임직원들을 대상을 하는 네.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공무원을 하려고 하다가 공무원 학원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민을 가려고 또 바꿨던 거예요. 되게 다양한 예,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계획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구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에서 임직원 트레이닝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게 돈을 벌고 또 저녁 때 네. 이런 PT샵 같은 데서 회원들 또 뛰면서 투잡을 뛰고 있는데도 그때 벌었던 돈이 한 300 중반 정도 되었던 돈이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좀 효율적이게 일을 했죠. 왜냐면 이게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네. 않고 그리고 삼성 임직원 센터에 있는 그런 임원들을 트레이닝하고 일반 임직원들, 엔지니어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분들이 직장에 운동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쵸. 딱 타임이 있거든요. 그 타임만 열심히 하고 저는 다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아무래도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저녁에는 프리랜서를 뛰면서 PT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이 300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또 그것도 못 버는 건 아니었어요. 네. 제 나이에서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350을 벌어도 저한테 저금할 수 있는 돈은 2,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돼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그 이민의 조건이 공부를 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네,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공하는 그 조건이 영어, 기술, 그 다음 돈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네.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이민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를 뛰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일을 했었던 샵이 체육대학교 출신이었던 선배인데 네. 그 선배가 사실 남자 옷 인터넷 쇼핑몰을 하던 이제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전향을 한 거였죠. 인터넷 쇼핑몰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 PR을 인터넷에 대해서 잘하겠어요. 그때 당시 때 뭐 블로그에 대해서 파워블로그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분은 이미 파워블로그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이런 비전이 있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민에 대한 생각을 접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뭐 대출을 좀 받아서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갖고 있었던 돈이 그렇게 2년, 3년, 4년을 모아서 했던 돈이 1,4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대출 같은 거를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제 끌어다 보니까 2,0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샵을 차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곳은 하남에 하남 한 18평짜리에서 예. 런닝머신 한 대 두고 네. 그 다음에 파워렉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인바디 둬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은 회원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각오하고 차렸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회원이 없이 각오하고 또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 와서는 내 샵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왜냐면 근데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정말 재활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또 확실히 제가 하는 트레이닝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해주게 된다면 분명히 소개를 해주고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작은 곳에다가 그렇게 차렸던 거죠. 그때 당시 때도 적수시장 전략을 펼친다고 일부러 서울이나 이런 데를 포화시장으로 간다기보다는 외지를 찾아가서 좀 더 트레이닝을 기술적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분명히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소시장 전략으로. 그때도 그러면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 그런 거 공부하셨던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다 그렇죠. 일단 왜냐면 그렇게 작고 안 좋은 센터라면 저라는 거를 알려야 되고 어떤 기술로 내가 이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서 몸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뭘 알려야 저한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오질 않으니까.
뭐 지금처럼 인스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활발하지 않았고 네. 그때는 거의 네이버 블로그가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인스타는 이제 소수의 네 소수의 뭐 그- 헐리우드 스타나 그렇죠. 네, 우리나라 뭐 탑급 배우들이 이제 그렇죠. 가끔 쓰는 용도로 네. 네, 썼었던 거고 그렇죠. 싸이월드는 없었던 것 같고 페이스북까지는 좀 활발했어요. 페이스북이 막 이제 끌어올릴 그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블로그를 많이 봤죠, 사실은. 지금은 동적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적 컨텐츠에 엄청난 양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니까 네. 결국엔 진정성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회원을 잘 해서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쌓여서 수입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다 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석사 과정은 그러면은 그 삼성 다니시는 아니죠. 시절에? 그 창업을 하고 나서 네. 돈이 생기고 나고 아, 그리고 직원이 생기고 나면서 예.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더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더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더 한 거지. 예전에 이제 제가 삼성을 그쪽에서 이제 임직원들을 트레이닝 했을 당시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공부를 스스로 하셨다. 공부만 아, 했었다. 스스로 공부를 하셨던 막 논문 보고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런 기술들을 외부의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도 많이 풀어놔가지고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되게 작은 공간이셨는데 6개월 동안은 일단은 손해를 본다를 감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거고 그 6개월 이후로는 바로 손익분기점을 넘으신 건가요? 바로 넘는 거죠. 저한텐 큰 돈이었던 그런 네. 대출까지도 다 갚. 선배한테 넘긴 거는 그럼 시점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선배한테 넘기게 된 거는 3년째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회원 관리를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쭉 그렇죠. 잘 하시고 유대 관계를 잘 그렇죠.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넘길 때 네.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지. 그 분도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인간관계 솔직히 네. 좀 갖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다 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네. 어려운데 더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네. 이 피트니스에 되게 나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제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일을 계속 하면서 아, 예, 자연스럽게 넘겼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익숙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겼기 때문에 결국에 회원들이 왜 사람이 바뀌었네요 라는 그런 것들의 느낌을 받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그럼 이제 하남에서 지금 이 남양주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네. 잘 되니까 1년 만에 네. 바로 이제 분점을 하나 더 오픈해야겠다. 음. 그래서 그때 넘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걸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후에 이제 넘기게 됐던 건데 두 군데를 같이 직원들이 있으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직원은 그러면 직원은 총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에서 네.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삼성에서 사실 석사나 이런 공부를 준비를 해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민 준비를 했었어요. 이민 준비고 네. 이제 하남에서 오셔가지고 네. 석사 관련된 그렇죠. 공부들을 예. 쭉 이제 2년 동안 그런 것들을 하시고 이제 남양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남양주와 그게 지금 중첩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남에서부터 네. 이제 석사를 가려고 남양주 오픈과 동시에 석사를 갔고요. 되게 바쁜 삶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이렇게 또 같은 방식으로 회원님들을 많이 유치하시고 강동구에도 하나 더 지금 샵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그렇죠. 이제 저는 일단은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자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석사 받으신 걸로 출강을 하시게 된 거네요. 감사하게 좀 잘 풀려가지고 출강도 하게 됐으면서 또 대학교 안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라테스 자격증도 그러면 그때 네, 학교 자체에서 이제 발부하는 그쪽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쪽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강동구 정확히 그럼 어느 강동구의 명일동에 있습니다. 명일동 예. 5호선 끝? 거의 끝입니다. 네. 거기도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알아보시고 시작하신 건가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입지 조건이
지하철 통로에 바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또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노출되는 건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요새는 뭐 카페나 이런 데서도 다 당연히 바이럴 마케팅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 바이럴 마케팅 아직도 직접 진행하시는 거죠? 네. 주무실 시간이 거의 없으시고. 아니요,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런 능력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저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바이럴이라는 게 사실 뭐 꾸준함만 네. 잘 동반되면 되는 거니까 네. 누가 올리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차곡차곡 잘 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운동이기 때문에 물론 아픈 사람들이 여기 오면 좀 운동 치료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로컬 비즈니스라서 그 반경 자체가 작기 때문에 꼭 그렇게 파워블로거야만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